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아침 7시 5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윤석열의 무능과 대법원의 비겁함이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다. 윤석열의 무능과 대법원의 비겁함이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윤지원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단순 위조 사건이다. 조국 상고심 전략에 따라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정치 수명은 그의 대법원 3심 속도와 연결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걸쳐 나중에 3년을 하게 될지 모른다 라고 2월 26일 MBC 라디오에서 말한 일이 있습니다. 는 조 대표 본인 관측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3심 확정형이 무죄 또는 벌금형으로 뒤집어질 것이란 예상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드물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재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의 관건은 상고심의 속도다. 2027년 3월까지 2020년 3월 대선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조국 대표는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 헌법 84조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확대 해석해 그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된다는 법조계 내부 견해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상고심 절차에서 변수가 많을수록 조국 대표에겐 정치 생명이 연장되는 청신호라는 말이 나온다. 해당 변호사는 일반 형사 피고인이었다면 3년까지는 결코 끌지 않을 규모의 형사사건이다. 하지만 이제 12석의 의석을 이끄는 당수인 만큼 상고심 절차에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누군가 살려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재판이 꽤나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가능성이 세 가지인데요. 주시민 엄상필 대법관 교체 여부입니다. 이 엄상필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정경심에게 4년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교체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면 이거 이재명 때 한번 전원 합의체로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재판에 배당이 되어 있는데 소비에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이거 전원 합의체로 보냅시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재판은 또 질질 끄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때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길게 끌 수 있는 이겁니다. 파기환송하면 재상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자, 가장 세 번째 또 다른 핵심 관건은 파기환송 여부다. 조국 대표가 받은 12개 혐의가 전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적지만 일부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 측도 1심과 2심에서는 대법원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청와대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아들 대리시험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만약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면 조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다시 거쳐야 하고 그리고 다시 재상고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파기환송심으로 가면 조 대표 측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조 대표의 정치세면 그만큼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이 노리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능한 한 재판 절차를 질질 늘어지게 끄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하고 똑같은 전략이죠. 이재명이보다는 더 촉박하죠. 이재명이는 지금 1심 재판 중인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조국은 지금 2심까지 끝났지만 얼마든지 사법부가 도와주면, 그리고 지금 같은 윤석열의 그 무능함이 계속된다면 조국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국이 살아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조국은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 5월에 취임했어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은 우리나라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헌법 개정 초안의 핵심 부분을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일자입니다.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다가 항의가 들어오니까 4시간 만에 실수였다 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 그러니까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 민주당이 개헌 의총 후에 자유민주서 자유로 삭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10시 30분에는 대변인 착오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기사의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 당론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 6시 30분쯤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좌편향 논란이 있었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때 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중 하나였는데 민주당 개헌안은 사회주의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그 뒤에 기사는 제가 생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취임했고, 그리고 개헌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렇게 2018년 2월 1일 날 민주당이 저녁 6시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추정한 헌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날. 그 뒤로 한 달여 이후에 조국이 직접, 그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즉 문재인이 헌법 개정 아니다라고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민주당이 마련한 안과 문재인이 생각하는 안은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하고, 문제가 됐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라고 갖다가 욕을 하도 먹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둔 그 안을 누가 발표했냐? 조국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국은 참모예요. 조국은 발표하기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정수석이에요. 그 청와대의 비서관일 따름이죠. 근데 조국이 직접 발표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헌법 개정안을 조국이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사회주의로 가는 헌법 개정안을 조국이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이 무려 사흘간에 걸쳐서 직접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설명했어요. 보여드립니다. 조국이 이런 사람입니다. 조국이 생각하는 헌법이요.
시작합니다. 87년 6월 헌법을 바꾸고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간접 민주주의예요.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동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 5.18을 분명히 넣겠다고 그랬어요. 부마 항쟁도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이거요. 국민에서 사람으로, 국민에서 사람입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이것은 여러 번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은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사람인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북한 헌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 공무원도 파업해라 이겁니다. 을 인정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헌법의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악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자, 뭐 그 뒤에도 많은데요. 조국이 발표한 헌법안은 사회주의 헌법안입니다. 조국은 사회주의자고, 그리고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실무 책임자 그리고 그 구상자가 조국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국이 어떤 일을 하느냐? 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조국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4월 4일이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총선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조국이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 개헌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면서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라는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7공화국 개헌하겠다. 개헌 내용은 조국이가 생각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개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협조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가장 큰 협조자입니다. 조국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가장 협조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즉 사법부가 뭐 비겁한 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전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요. 사법부 비겁한 겁니다.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게 이미 사법부 사람들은, 법관들은 다 알아요. 김명수 잡아놓지 못했죠. 권순일이 잡아놓지 못했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판사들에게 찔찔 매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법대로 판결했다는 우리가 당하겠구나. 거꾸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을, 판사들을 비겁하게 만드는 데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했다면, 그대로 번지했다면 김명수는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뭐 공관 예산 전용 사건이라든지 뭐 많죠. 뭐 그 거짓말한 사건이라든지 김명수 잡아놓으면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고, 권순이 잡아놓으면 얼마든지 잡아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저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야. 실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겁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누가 실권을 줄까? 이재명이지. 조국이 두긴 될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그 비겁함,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겁한 그 대법원이 누군 실버느냐? 이 양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이 법을 수호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눈치 보고 조국 눈치 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국이를 구속시키려면 할 수단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원에다가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대법원을 압박하는 겁니다. 대법원장도 자기가 심은 사람 아니에요. 대법원은 제가 지난번에 민사에서 심리불속행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형사에도. 형사사건도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 있어요. 대법원도. 2, 3개월 내면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기소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대법관들이 보들보들 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안 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저 사람은 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지금 나와서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제 윤석열이 임기를 빨리 끝내고 1년 내나 2년 빨리 끝내버리고 헌법 바꿔서 7공화국으로 가겠다. 그 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윤석열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래도 어떡하겠어. 윤석열이가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썩어 빠진 그 비겁함 법관들 대법원을 겁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수사, 180일 내에 수사하지 않은 대법관들 다 불러들여서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중앙지검에서 야, 너들 180일 내에 끝내게 돼 있는 선거무효소송 왜 소송 안 해? 재판에 질질 끌었어. 직무유기하냐? 그리고 4월 10일 날 총선 이거 재검 수사해 라고 하면 모든 게 대한민국의 모든 게 리셋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든 뭐 조국이든 뭐 4.1 그 총선 부정선거 수사하면 다 부들부들 떨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 몸체인 한동훈 두 사람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공화국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주의 헌법 간다. 7공화국 조국.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야, 김명수 수사하고 권순일이 수사해. 그리고 총선 부정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 수사해 라고 하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주도권을 자기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한동훈이 시켜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체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야, 그거 수사하지 마. 야, 김명수 수사하지 말고, 권순일이 수사하지 말고, 문재인이 수사하지 말고, 부정선거에 붙자도 꺼내지 말고, 누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걸림돌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지금은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자유통일당에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예. 이게 자유통일당에서 오늘 신문 광고, 이게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상하다. 나는 자유통일당 찍었어. 나는 목사님당을 찍었거든? 그런데, 한 표도 안 나왔다. 선거, 투표소별로, 전국의 투표소별로 한 표도 안 나온대. 한 표만 나온대, 세 표만 나온대. 전부 리스트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에서 일로 전화 달라. 나는 분명히 투표했는데 우리 가족이 5명이 가서 투표했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 나는 투표했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 라고 하는 지역 명단을 발표했어요. 전화 달라는 겁니다. 즉 자유통일당도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가가오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오당도 한 표도 안 나온 지역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근호 대표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 투표는 했는데, 유권자가 투표는 했는데 한 표도 안 나온 투표소가 많아. 그것이 왜 가능하냐? 투표함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봉인지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키를, 까만색 봉인지에는 까만색 플라스틱 키를 끼웠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투표함이고요. 요게 플라스틱에 자물쇠가 플라스틱이에요. 쇠로 되어 있지 않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봉인지 색이 검을 때는 이 검은색 플라스틱 키를 끼웠고, 봉인지가 청색일 때는 청색 플라스틱 키를 끼웠어요. 자, 이 플라스틱 키는 자르면 부서져요. 그러면 이 봉인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투표함이 열려요. 이번에 사용한 거는 이 검은색
봉인지를 썼고 검은색 플라스틱 키를 썼죠. 자물쇠를 썼어요. 자, 오근호 대표의 글을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봉인지 좌우로 튀어나온 플라스틱 키를 니퍼로 잡아당기면 봉인지 훼손 없이 뚝 끊어진다. 투표함은 봉인지가 붙은 상태로 뚜껑이 열리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다시 플라스틱 키를 꽂으면 감쪽 같다. 이거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 키가 니퍼로 잡아당기면 부러져요. 그러면 봉인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이 투표함이 열리게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런데 니퍼로 키를 뜯을 때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색깔을 맞춰 놓으면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검은색 봉인지에는 검은색 플라스틱 키를, 파란색 봉인지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키, 색깔을 맞춰 놓은 것이다. 40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소당 500표를 더 만들어 넣었다. 사전투표소를 14시간 찍은 영상에서 확인한 숫자다. 이거 하기 전에 오근호 대표는 이렇게 영상을 사전투표소 입구에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찍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3구 대선에서는 1000표였다. 40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의 절반은 폐기하고 다시 가짜로 만들었다. 폐기된 관내 사전투표 우편물이 등기번호, 바코드 번호는 모두 선관위가 알고 있기에 사전에 제작하고 4월 6일자 투표지 상당수를 대체했다. 관내 사전투표 1000명이 투표한다고 예상되면 500번부터 1000번까지 미리 만들어두고 진짜 투표지 500번 이상은 모두 버리고 가짜 투표지를 발송한다. 1에서 500번까지는 진짜지만 500에서 1000번까지는 가짜로 바꿔치기 나간다. 특히 4월 6일 토요일 날 관내 사전투표는 토요일 저녁 우체국에서 접수하고 일요일 날 저녁에 배송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바꿔치기 당한다고 보면 된다. 40 총선 관내 사전투표소마다 500표 가짜표 제작과 관내 사전투표 50% 바꿔치기를 하여 330만 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선관위 조작 수법이 뻔해서 멀리 못 간다는 겁니다. 자, 또 사전투표 참관인 사전투표할 때 이렇게 일일이 요거 개수일 가지고 측정했어요. 그 개수인과 중앙선관위 실시간 전산이 다른 문제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참관인이 실제 개수한 숫자와 중앙선관위 실시간 전산 인원수가 첫날은 50명, 둘째 날은 500명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3구 대선에서는 1000명까지 벌어졌었다. 14시간 사전투표소 건물 위에서 촬영한 영상이 확인했다. 둘째 날은, 첫째 날은 50명, 둘째 날은 500명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인이 신분증 스캔 이미지 숫자와 전산 인원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인원수 부풀리기가 없다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신분증 이미지는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에 전 국민 모두 데이터가 있다. 이 중에 최근 10년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만 골라 180만 정도 추려서 대신 투표하는 것이다. 또 저 신분증 스캔 이미지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한 달 이내에 삭제해버린다. 증거인멸이다. 선관위는 당일 선거에서 14시간 촬영한 영상 속 머리 숫자와 선거인 숫자가 일치하는 곳도 있다. 지역마다 모두 같지는 않겠으나 건물 위에서 감시가 당할 투표소는 부풀리기를 대부분 포기한 것 같다. 결론은 윤석열, 양정철, 문재인, 한동훈, 이재명이 공모하여 선거 범죄, 국권 탈취,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오근호 대표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사전투표 용지는 프린트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 40 부정선거의 빼박물 중 하나다. 관내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되는데 그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에서 발급된 투표지 상단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인쇄 얼룩 자국이 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해당 관료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런 투표용지는 발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자, 보세요. 경남 거제에서 발견된 투표지, 전남 여수에서 발견된 투표용지에 위에 인쇄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인쇄 자국이 똑같아, 위치가. 그러니까 이건 인쇄했다는 겁니다. 프린터한 게 아니라 인쇄했다는 거예요. 경남 거제와 전남 여수에서 똑같아, 인쇄 자국이. 그러니까 인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른 체 하고 있어요.
이거 수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거 수사하지 마! 라고 대통령과 한동훈이 얘기하고 있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은 쫓아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은 공천 주지 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은 공천 받았다가도 그 공천 취소해. 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법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국의 사건 3년 질질 끌면 2027년 3월까지만 형 받지 않으면 조국인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겁니다. 대선 후보로 나올 겁니다. 문재인이 강력한 도움을 받아서 대선 후보로 나올 겁니다. 왜? 이분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분은 일을 하지 않을까? 왜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는데 그거 수사하지 마. 수사하면 큰일 나거든. 쫓아낼 거야. 사표받을 거야. 공천 안 줘. 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수사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검찰총장한테 시켜서 대법원에다가 빨리 선고하라고 압력 넣으면 됩니다. 이게 윤석열의 진면목이고 윤석열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때문에 급속하게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고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윤석열은 부정선거 수사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정치검사들은 어디 못 갑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닐까?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부정선거 눈 감아주고 니들에게 표를 몰아주었으니까 내 임기 보장해달라. 사후에 날 건드리지 말라. 이런 심보 아닐까?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가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